김종인 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운영될 국민의힘 선대위에 그렇다면 또 어떤 인물들이 합류를 할지도 지금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체계가 저희가 애초에 당에서도 그리고 후보도 일찌감치 구상했던 대로 자리를 잡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어제 이제 면도했다 그랬는데 털 다 깎은 것 같습니다. 면도 다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초기에 이제 지적되었던 호가호위하는 분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핵심 관계자라든지 뭐 이런 참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 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총괄선대위원장님께 전달받은 바는 없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뭐 영입 또는 이 선임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원톱 체제로 운영될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안 그림으로 한눈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총괄상황본부가 생기는데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본부장을 맡아서 이끌게 됩니다. 자,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비선 전략 실정을 맡았던 김근식 교수 등도 합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선대위 구성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좀 잡음이 많았던 만큼 뭔가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면 또 그것도 흠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전체 김종인 원톱 체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돼가지고 거기에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지금 총괄 상황 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임태희 전 비서실장. 그 밑에 여러 개의 실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전략 기획실뿐만 아니고 서너 개 이상이 아마 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곧 발표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두가 김종인 전체 총괄 선대위원장이 그냥 뭐 단순히 사람을 이렇게 몇몇 자기가 그동안 쭉 잘 봤던 측근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요한 정책 그리고 어떤 방향, 이런 아젠다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아마 이번 주부터 약자와의 동행부터 시작할 것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정작 이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합류 가능성,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직도 혹시 윤 후보의 전화를 안 받고 계시는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선대위가 김종인 위원장 원톱으로 결정이 되니까 홍준표 의원 백의종군 명분이 생겼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의 회동이 김 위원장에게 압박으로 작동해서 선대위 합류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정작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사실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본인도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바로 결합을 하게 되면 워낙에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구원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복당도 제대로 안 됐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선뜻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구도가 형성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내를 해서 홍준표 의원이 지금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는 어떤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30을 위한 구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를 한다면 윤석열 후보로서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는요, 정말 2030 젊은 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숨듣명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신조어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숨어서 듣는 명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회자님 왜 네. 명곡을 숨어서 듣습니까? 후보님 옷도 준비되어 있는데 후보님이 안 입으실까 걱정이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문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무조건 입어야지. 다른 지역에서 또 공개할 테니까요.
우리 시민들이 17반으로 모아준 세금 다시 전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를 둔 잡음 또 하나가 있죠. 어제 피부과 전문의인 함익병 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는데 함 원장이 과거 독재가 왜 잘못된 것인가?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런 과거 발언이 다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7시간 만에 내정 철회가 결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한 가지만 더 오늘 함익병 원장,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과거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2014년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챙겨오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그 경위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설명이 있으면은 그때 그 확정해가지고 임명한 건 아직 아니니까. 저도 우리 김성태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뭐 그 사건을 검찰에서 맡았던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저도 크게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딸 특혜 채용 논란으로 자진 사퇴를 한 김성태 전 의원에 이어서 이 또 함익병 원장까지 임명 철회가 되면서 선대위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 변호사님,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서로 인선에 대해서 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 인선부터 먼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서로 비난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께 묻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알았느냐, 뭐 후보는 본인이 잘 챙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 후보가 챙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밑에서 인사안을 가지고 올라가는 분들이 이분들의 과거 뭐 행적이나 혹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후보에게 보고하고 후보가 여러 가지 정보를 안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양당 모두 지금 인사검증 체계를 너무나 허투루 뭔가 허술하게 가져가고 있다. 이런 비난에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